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KBS 뉴스 특보입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개막 이틀째인 오늘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상회의를 갖고 한 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먼저 부산 백스코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정 기자, 잠시 뒤 오전 9시 30분에 특별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정상회의는 조금 뒤인 오전 9시 30분쯤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제 곧 각국 정상들이 하나둘 회의장 앞으로 도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들을 직접 영접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는 정오까지 2개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한국과 아세안 사이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뒤 오후 3시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 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성명에는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또 사회문화적으로도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비전과 협력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성명을 발표한 뒤에도 주요 일정이 계속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오늘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녁에는 내일 개최되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위한 환영 만찬이 열리는데요. 이 만찬에는 메콩강 유역 5개 나라 정상 내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 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 9시부터는 각국 정상들이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입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 영접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전문가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인교대 김희재 교수, 유리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 기자, 이제 9시부터 이제 개별 영접이 시작이 되죠. 일정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일정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잠시 뒤면은 이제 개별 영접을 해서 차례대로 들어오시고 나면 모두가 모이면 단체 사진을 촬영하게 되고요. 이게 30분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바로 오늘의 핵심 행사인 정상회의가 시작이 되고 이 1시간씩 2번 이렇게 세션을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사이에 20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오후 3시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발표가 될 거고요. 정상회의가 2차례 모두 마쳐지고 나면 오찬을 하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시부터는 저희가 특보를 통해서 공동 성명에 어떤 비전이 담겼는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어제 환영 만찬에 이제 개별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잠시 뒤 이제 9시부터는 개별 영접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개별 영접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죠. 림조코이 아세안 사무총장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1분 30초씩 차이를 두고 정상들이 도착을 해서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총장 다음 순서는 태국 뿌라윳 총리가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아세안 사무총장이 이제 개별 영접 입장을 했고요. 이제 10명의 각국 정상들이 차례대로 입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원래 10명이 모두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인데요. 림조코이 아세안 사무총장이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이제 가족의 장모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빠지게 되면서 사무총장까지 합해서 모두 10명이 차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분 30초씩 이렇게 배정이 됐다고 해도 사실 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30분까지 이제 단체 촬영이 맞춰져야 하지만 약간의 차질은 빚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약간 비가 내린 것 같고요. 지금 아세안 사무총장이 개별 영접을 했고 나머지 10개 정상들이 각각 입장을 할 예정입니다. 교수님, 그 현장에서 어제 올라오셨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부산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늦가을의 정취가 만연한 가운데 특히 아세안 푸드 스트릿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곳에서 10개국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KTX 타고 서울에서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정상이죠. 태국 총리가 곧 입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윕 찬오차 태국 총리입니다. 한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죠. 네. 이 의장국은 ABCD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맡게 하는 됩니다. 거군요. 그래서 내년은 베트남이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프라윕 차오윤 태국 총리였고요. 어제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을 해서 이제 경제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를 했습니다. 예, 특히 동부회랑 지역이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과는 그런 디지털 협력의 어떤 강화 수준을 좀 높이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면서 기업들이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태국은 소비시장이 발달한 곳이고요. 네. 한류와 또 화장품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10국의 정상들이 각각 입장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화면에서 잠시 또 녹화된 화면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입장을 한 프라윕 찬오차 태국 총리 아세안 의장국 모습입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군인 출신이고요. 네. 그래서 총리이자 올해 7월부터는 국방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번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그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난 30년간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 30년을 총 결산하고 또 향후 30년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것인가를 모색하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차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 베트남 총리 응우엔 수엔 푹 베트남 총리가 곧 입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의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유현 기자. 그래서 이제 네. 차에 한꺼번에 도착을 하거나 순서에 동선이 꼬인다거나 하면 상당한 결례이자 또 그렇군요. 행사 주최국으로서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두고 차례로 입장하게끔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보이는 화면은 굉장히 정제돼 있지만 보이지 않는 바깥쪽에서는 굉장히 정말 복잡할 많은 거예요. 인력들이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네. 하기 위해서 아마 한 1만여 명에 해당하는 또 국민과 그러니까요. 전문가, 외교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요. 네. 네, 푹 총리가 차에서 내려서 이제 곧 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응우엔 수엔 푹 베트남 총리는 내일 이제 공식 방한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 메콩 정상회의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식 방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이 베트남은 특히나 아세안 10개 나라 중에서도 이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나선 것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4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그렇군요. 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노동시장의 임금이 높아지면서 자잘한 기업들이 많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베트남이 굉장히 큰 수혜를 입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중국 네. 공장까지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네. 네. 조금 전에 그 입장을 한 베트남 총리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 네 번째인데요. 브루나이 국왕, 하산알 볼키아 국왕의 차로 보여집니다. 24일 일요일에 도착을 해서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었고요. 1968년부터 볼키아 국왕이 하산알 볼키알 네, 브루나이 네. 국왕의 입장하는 네. 모습 보고 계십니다. 1968년부터 국왕, 그러니까 네. 22살부터 지금 현재 만 73살, 73세인데 73세. 네, 이렇게 쭉 국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브루네이는 술탄 국가고요. 이슬람이 아주 강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렇군요. 또 이제 양성평등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네. 네, 바로 또 차가 들어오네요. 네, 캄보디아인데 원래 훈센 총리가 이제 방한할 예정이었었는데 네. 장부의 건강 문제로 부총리 겸 외교장관 네. 프락소콘 외교장관이 곧 입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동남아는 전반적으로 네. 굉장히 사람 간의 인정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특히 가족의 어떤 화합을 중요시합니다. 장모님이 편찮으신 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네. 모계사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당신의 어머니보다 오히려 또 장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까지 빠지면서 네. 네, 가족에게 지금 그 부총리가 동남아 시장이 우리나라의 교역국으로 봤을 때는 2위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2위고요. 점점 더 교역량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나라 동남아 수출에, 아세안 수출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항에 딱 내리시면 여기가 한국이야, 베트남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합니다. 특히
특히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2.0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 결산할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은 이제 국가와 정부가 주도하는 신남방 정책이었다면 네. 이제는 일반 국민들께서 이 체감할 수 사람 있는. 중심의 어떤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하고 또 협력과 우호관계를 다지는 그런 어떤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별 영접 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캄보디아 부총리가 입장을 했고 잠시 뒤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입장할 예정입니다. 개별 입장 후 단체 사진 촬영 후에 오전에 정상회의 세션이 2번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공동 비전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곧 뭐 등장할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근하게 형님이라고 형님이라고 해서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양국 관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가까워지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담겨 있는 내용인 네.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어제 정상회담을 세파에서 통해서 지금 네, 그렇죠? 네. FTA 전 단계인 거죠? 네. 네, 타결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소식이냐면 이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98%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동차 하면 우리나라도 강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진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에서 네.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인도네시아 국기네요. 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곧 입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류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세파 체결이 됐습니다. 또 형님이라고 불러서 굉장히 훈훈한, 친근한 분위기를 그렇습니다. 연출했던. 실제로 모습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한국인의 이미지가 좋은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땅도 넓어서 한반도의 9배 정도 이렇게 예, 된다고 맞습니다. 해서 네. 굉장히 땅도 크고 그렇군요. 네. 인구는 2억 7천만 명에 달해요. 그래서 세계 4위 인구 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제도 시장. 네, 네. 어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청을 해서 이게 뭐 연결이 된다면 아주 우리나라에게는 큰 시장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네. 구현해서 아세안의 어떤 모델 시티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요. 도움을 직접 요청을 해서 이제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 신도시를 예로 개발한 들면서 경험들을 네, 네. 굉장히 전수하겠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네. 지금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일본과 중국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역사가 오래죠. 중국은 네. 화교들의 진출이 수백 년 전부터 활발했고요. 지금도 동남아 경제를 좌우하는 큰 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1대1로 정책을 펼치면서 네. 인프라 강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공을 들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그 동남아에 들인 그 노력을 본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동남아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네. 깊지 않았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남방 정책을 지금부터 딱 2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천명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미국이나 중국하고는 먼저 선점을 해서 네. 적극적으로 이제 친아세안 정책을 펼치고 있고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작기 때문에 늦었고 이제 여력도 조금 작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방면으로 이제 소구를 해야 아세안이 보다 우리에게 가까워지겠는가, 좀 더 이제 이 신남방 정책이 효과를 볼 수 그렇군요.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조세영 1차관, 외교부 1차관의 답변은 굉장히 좀 섬세하면서 우리가 그만큼의 어떤 강대국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의지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함께 그렇군요. 잘 살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어필하는데 그 부분이 현지에서 굉장히 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네, 이런 그 평가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2년 안에 모두 10개국을 방문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스킨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어떻습니까? 이미 좀 신뢰 관계를 네. 쌓으셨고 우리가 4강 외교 수준으로 이 아세안을 중시하겠다라는 의지를 실천하신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1대1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이 워낙 큰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동남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라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반감이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한국 국민과 또 정부가
이렇게 좀 마음으로 일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의전도 하고 또 맞이하면 앞으로 좀 네. 좋은 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렇군요. 말씀하신 어떤 정성, 섬세한 마음 네. 이런 것들이 이번 특별 정상회의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제 그 에밀레종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악수를 하고 함께 처음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그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각국 들어오시는 국가의 국기를 띄우고 그 해당 언어의 맞춤형으로 말로 준비된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식사의 메뉴 판 한 장조차도 원래는 이제 공용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최국의 언어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 메뉴를 받아보는 국가의 정상이 읽을 수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그렇군요. 메뉴판 하나까지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섬세한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이 평화를 향한 동행 그리고 모두를 위한 번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남아의 특징이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싸움을 좀 싫어하고요. 이렇게 화합하고 또 어떤 소수자나 약자들을 좀 품어주는 어떤 그런 네. 정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소국이라도 이제 동등하게 이렇게 네.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또 그 지금 순서로 보면 라오스 총리로 예상이 되는데요. 통른 시솔릿 라오스 총리 잠시 후에 개별 입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라오스 국기가 보이네요. 통룬 총리가 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이제 정상 회담이 있을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상이 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미얀마 그리고 네. 라오스 양자 회담이 각각 40분씩 일단 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네. 등장을 했고요. 통룻 시술리트 라오스 총리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이제 개별 영접 대통령이 개별 영접을 하고 이동을 해서 이제 2층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이후에 오전에는 정상회의 세션이 2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형적인 관료 출신입니다. 이 외교부 차관과 이 장관을 지냈고 노동사회부 복지부 장관 뭐 이렇게 다양한 관직을 거치면서 이제 경험 쌓았고요. 모스크바에서 이제 국제관계학 박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 동남아 같은 경우는 10개 국가인데다가 또 다양한 민족들, 또 언어도 차이가 있어서 네. 이게 투자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전에는 좀 그랬습니다. 네. 뭐 종교, 언어, 종족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이 큰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세안이 점점 더 성장하고 강화되면서 이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세가 낮아지고요. 아세안이 거대한 시장이 되고 있는 거에 덧붙여서 요새 디지털 혁신이 빨리 이제 진행되고 있으면서 아세안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지금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6명의 정상들이 입장을 했고요. 이제 4명의 정상이 입장을 하고 단체 사진을 찍은 이후에 정상회의 모습. 조금 전에 보신 화면은 아마 그 단체 사진을 곧 찍게 찍는 될, 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 신남방 정책 이야기를 해서 3P 얘기를 하더군요. 네. 네. 그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P로 시작하는 네. 3가지 단어가 키워드죠. 핵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P는 peace, 평화이고요. 피스. 네. 예, 그다음에 prosperity, 번영. 번영. 예, 잘 살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피플. people, 사람입니다. 네. 사실 평화와 번영도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신남방 정책 또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보면 이제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경제 교육에 더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베트남과 한국이 2015년 FTA를 맺으면서 무역량이 급증했거든요. 네. 지금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빈 모하마. 네. 세계 최고령 지도자이십니다. 오늘 모인 정상 네. 가운데서도 94세로 가장 최고령이고요. 이 두 번째 총리를 지금 이번에 맡고 계신 겁니다. 이게 1981년부터 2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한 다음에 네, 미얀마네요. 네. 네, 순서가 네, 아웅산 네. 수치 미얀마. 아웅산 수치. 원래 순서가 약간 다르게 지금 다를 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웅산 네. 수치 국가 고문이시죠. 네. 미얀마의 어머니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리고 네. 아마 있는 가택연금으로 많이들 알고 그렇죠. 계실 겁니다. 네. 네.
영국에서 유학하던 중에 급거 귀국해서 가택연금을 오랫동안 견디셨습니다. 현재 미얀마와 우리나라의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미얀마가 사실은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네. 바로 중국과 인도를 국경에 맞대고 있는 30억 인구가 바로 이 미얀마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하고요. 네. 특히 변화가 빠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지금 보신 차례 말레이시아네요. 네, 말레이시아 방금.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총리를 네. 지내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두 번째 총리고 지금 나이가 94살이거든요. 네, 네. 네. 의사 굉장히 정정하죠. 출신이시고요. 사모님도 제가 직접 뵀었는데 아. 의대에서 이제 연애하셔서 캠퍼스 커플이십니다. 그러시군요. 싱가포르에서 의과대학을 네. 졸업을. 그러니까 내일 모레 11월 28일 날 이제 공식 또 방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FTA 협상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쯤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어떤 경제 관계가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인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국인 관광객의 비자를 면제했거든요. 네. 그러고는 이제 굉장히 인적 교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외교부 장관끼리 만났을 때 인적 교류를 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싶다. 정책과 사업을 네. 좀 찾아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먼저 해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미얀마는 한반도에 한 3.3배 정도 되는 광대한 영토고요. 또 다양한 지하 자원과 또 티크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입장을 했던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아마 2층으로 예상이 되는데 2층에서 잠시 뒤에 이곳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아침에 비가 내리고 네. 지금은 비가 좀 그친 것 같고요. 어젯밤은 상당히 좀 쌀쌀했다고 현재 취재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 정치가 물씬 느껴져서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의 가을 정치를 아세안 정상들께서 한번 누려보시라 이렇게 네. 권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선선하고 좋은 날씨라고. 예, 네. 그래서 동남아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선선한 날씨, 눈 이런 게 훨씬 더 한국에 왔던 새롭죠. 이국적인 새로운 느낌을 정치죠. 네. 가지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교역과 그런 관계들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사람 간의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최근에 보면 동남아를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런 인적 교류가 열리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궁한 또 가능성,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남아에서 한국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네.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는 유학생의 한 25%가 이 동남아 출신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듯이 이제는 한국으로 이 엘리트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객이요 한 1,000만 정도가 매년 동남아를 찾으십니다. 제1의 어떤 여행 가장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네. 방문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아, 싱가포르네요.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싱가포르 총리입니다. 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순서가 이제 잠시 네. 바뀌어서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부터 원래 저희가 봐도 이제 입장했습니다. 순서가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긴 다를 한데 수 있습니다. 네, 뭐 네. 의전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네. 일정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거의 다 정상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차가 다음에 이제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차량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입장하는 정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별 영접이 마쳐지고 나면 곧바로 2층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게 되고요. 근데 이 단체 사진 찍는데도 아마 시간이 좀 자리 정하고 걸리겠죠. 서로 위치 악수하고 잡고. 반가움 표시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일정을 좀 정리해 지금 두테르테 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해서 내년에 FTA 체결을 하자. 네. 그런 것으로 합의가 됐죠. 타결을 목표로 해서 이제 상호 관심 품목 일부를 우선 개방하자. 여기까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인데 네. 합의를 했고요. 필리핀은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 우리나라의 의약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개방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우리나라는 필리핀의 바나나 의류 이렇게 그렇군요. 네,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개별 영접이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이동을 해서 아마 잠시 뒤에는 단체 사진을 찍은 이후에
정상회담 바로 시작. 네, 세션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일정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유배한 기자? 네, 개별 영접이 지금 마쳤고 네. 이제 곧 이어서 아마 화면에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이번 특별 정상회의의 핵심 그 회의 순서인 정상회의가 시작됩니다. 1시간씩 2번 진행이 네. 되고 세션 1, 2 그 사이에 20분간 휴식 시간이 있고요. 요 결과가 이제 한 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될 텐데 오찬이 마치고 난 오후 3시에 네, 한 공동 20분가량 비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도 늘 KBS가 특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릴 텐데요. 요 3시 전까지는 업무 오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 비전 성명을 발표한 다음에는 오후 4시부터 미얀마, 라오스 이렇게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 알겠습니다. 7시에는 내일 제1회 한 메콩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그 정상회의를 앞두고 환영 만찬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한 9시를 전후해서 끝나게 되면 오늘의 공식 일정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앞서 이제 신남방 정책의 3P 설명을 하면서 뭐 사람과 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피스, 평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이 동남아 외교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세안 전문가가 전략적 모호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strategic ambiguity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배제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 거절하지도 않고 네. 이런 다양한 사람을 좀 품어주는 그런 아세안 특유의 정서가 작동을 해서요. 심지어 북한까지도 아세안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어떤 외교 상대국들이라고 할 수 북한이 있죠. 동남아 10개 국가 다 외교 관계가 수립이 돼 있죠. 예, 모두 수교국이고요. 또 공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동을 해서 단체 이제 사진을 곧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또 위치를 잡고 네. 또 서로 또 인사를 나누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어떤 네. 그 아세안 국가들의 특징, 그 포용 이런 것들은 사실 어제 환영 만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의 어떤 항구적 평화 그리고 네. 북미 비핵화 협상 네. 같은 것들에 있어서 그 아세안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해 주면서 굉장히 든든한 우군으로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부탁한다 이렇게 네. 지지를 당부를 했고요. 지금 한 아세안 네. 네, 정상들의 단체 사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이후에 이제 이동을 해서 특별 정상회의 세션 1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 발언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김없이 저 포즈가 나왔네요. 포즈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손에 있는데 이게 현재 계신 분들은 이게 양쪽 끝에 계신 분은 이걸 약간 어떻게 어색하시네요. 해야 돼? 그래서 뭐 팔짱을 껴야 하는지 굉장히 좀 팔짱을 끼고 한 분은 팔짱 계시고 네. 근데 정상들이 기본적으로 표정이 상당히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사진을 찍으시기 때문에. 네. 촬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정상회의를 하러 이동을 곧바로 네. 하고 있네요. 그 피스 평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동남아 쪽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이 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네. 중국과 일본도 동남아 외교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일본은 이제 섬세하게 오래전부터 그 동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공적 원조를 많이 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략이라고 하죠. 아주 핵심적인 요충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가 이 아세안에 시작되면서 이 미중 갈등의 어떤 버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미중 무역 갈등에서 우리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아세안 국가들도 사실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협력하고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해법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회의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고요. 이제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고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세션이 특별 정상회의가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된 이후에 현재 예정은 오후 3시에 네. 공동 기자회견 또 공동 비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궁금한데요. 지금 대통령 네. 뒤로 김현종 안보차장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렇게 관리들이 보이고 있죠. 네. 오늘 특별 정상회의의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마 이제 성명에 채택되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뭐 우리나라가 개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제 아세안과의 관계,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해서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하겠다. 자, 이제 네. 모두 발언이 있을 것으로 통역이 보입니다. 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들립니까?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세안 정상 여러분, 한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아세안 정상들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이제 겨울에 들어섰지만 아세안과 다른 계절을 즐겁게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태국 프라윷 총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대화 조정국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신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님께 감사드립니다. 1989년 한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은 당시 지도자들의 해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준비하며 상생 번영의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나는 우리의 협력이 경제 통상을 넘어 정치, 안보, 사회, 문화 전 영역으로 확대된 것을 아주 높게 평가하며 동아시아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만들어 온 관계와 신뢰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아세안 특사를 파견한 데 이어 아세안과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기 위해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을 2년 만에 모두 방문했으며 대통령 직속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한 아세안 협력기금을 올해 2배로 증액했습니다. 이곳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을 설립하여 문화협력도 강화했습니다. 한 아세안 관계 30년이 지난 지금 거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었고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계는 아시아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시아를 넘어 인류 모두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아세안 관계의 지나온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의 문이 더 활짝 열리길 기대합니다. 정상 여러분,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초국경 번제,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협력과 연대만이 그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미래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협력과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다가올 30년, 지금보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평화를 향해 동행하고 모두를 위해 번영하는 상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입니다. 자연, 사람, 국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아시아의 정신은 아시아가 전 세계에 제시하는 지혜입니다. 아시아 정신을 공유한 한 아세안이 하나로 뭉친다면 새로운 도전을 얼마든지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부산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고 이어지는 관문입니다. 아세안과 한국이 이곳 부산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자 이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의장을 맡아주신 태국 프라윷 총리님께 모두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ขอบคุณครับท่าน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มุนแจอิน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왕님, 또 아세안 정상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세안과 대한민국이 대화 관계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공동 의장을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오전에 2번에 걸친 정상회의를 하고요. 오후에는 한 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두 발언 내용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한 기자, 저는 이제 포용하는 아시아 정신이라는 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일단 날씨로 항상 네. 인사를 시작을 했고요. 한국과 아세안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미리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네. 상생과 번영의 관계를 이제 구축하고 있고 이 협력 관계가 기존의 어떤 상품을 거래하는 경제 통상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전 국가적인 문화, 사회, 안보, 정치 분야로까지 확대된 지난 30년에 대한 평가가 이제 초반에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교역이 한 아세안 간의 20배. 그리고 네.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급증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됐다. 이렇게 어제부터 친구와 우정 이렇게 동등하고 평등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안의 정신 이런 것들이 네.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향후 30년은 더욱 단단한 협력 네. 관계가 되자.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네.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이따 오후에 이제 성명으로 발표가 되겠죠?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아세안과의 우리의 관계가 신남방 정책 2.0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 될 텐데 앞으로의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네, 사실 아세안은 지금 중국 경제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 무역 지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구애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 아세안 10개국의 모든 기업인, 또 외교관 정치인, 또 국민들이 오시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네트워크를 확 확장할 수 들립니까? 있고 또 네.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정상회담 또 이 예, 한아세안 이제 특별 정상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우리가 아세안 교류를 정상 좀 여러분, 깊게 하고 또 새로운 아세안의 한국의 모습을 양수도 좀 발견하는 부산에서 이제 그런 아세안 정상들을 뵙게 어떤 되어 기쁩니다. 좋은 장소로 또 한국은 장으로 활용을 사계절이 하길 바라고 뚜렷한 있습니다. 나라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아세안 이제 시장의 발전 가능성, 연 5%, 6% 성장한 나라 대부분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히 전체 인구의 한 60%가 30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30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젊은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혁신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오는 플랫폼 격전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하는 이 시기가 정말 적절하다. 네. 이 아세안과 경쟁력 있는 연결성 확보하기에 좋은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네. 소비 시장도 이제 거의 주도를 하고 있어서 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중산층의 60%를 동남아에서 아마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네. 사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지금부터 이제 한 10년이 흐르게 되면 세계 4대 경제 강국 블록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서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기대되는 그런 젊은 나라들입니다. 네. 자, 류란 기자, 오늘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이제 정상회의가 발언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질 텐데요. 세션 1, 2, 1시간씩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고 사이에 20분간 짧은 휴식 시간이 있고요. 이렇게 마치고 나면은 이제 특별 전시를 관람하는 짧은 시간을 네. 가진 다음에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업무 오찬 다 함께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거고 이게 마치고 나면 오후 3시부터 이제 정상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이제 한 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한 20분 가량 이제 배정이 돼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특보를 통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네. 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 함께하는 일정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4시부터 미얀마, 라오스 양자 회담을 진행을 해서 또 이제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하는 그런 논의들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저녁 7시에 마지막 일정으로 이제 메콩 국가들 만영 만찬이 준비돼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경인교대 김희재 교수, 류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반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내일이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건데요. 여야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가운데 다른 당들은 공조를 강화할 움직임입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어제도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이제 선거법으로 뚜렷해졌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그대로 두고 협상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한쪽에 칼을 들고 협박하면서 협상하자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잎은 떨어뜨려도 나무 둥지를 꺾을 수는 없다는 말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이런 한국당을 어떻게 할 건지가 최대 논란이었습니다. 이제 한국당을 빼고 가자는 의견부터 다른 당 모두 찬성해도 한국당이 반대하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얘기는 이제는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주는 게 맞겠다. 이해찬 대표가 황 대표를 직접 찾아가 협상을 권하기도 했는데 선거법 협상해요. 내가 보니까 협상을 하면은 다른 의견이 나오면 좋겠어요.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1 테이블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대한민국 정치개혁, 정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기를. 강대강 대치 속에 여야 3당은 오늘부터 매일 만납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문희상 의장의 엄포까지 나온 가운데 여야가 막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어제 저녁 충남 홍성군에서 10살 어린이가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어린이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선로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우한솔 기자입니다. 선로 출입을 막는 울타리 주변에 순찰차들이 출동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장항선 익산 방향 철로에서 10살 A군이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해당 열차는 용산에서 출발해 익산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코레일 측은 A군이 울타리가 설치된 선로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붉은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3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2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외벽 등이 불에 타 소방추산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쯤에는 전북 완주군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2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또 아파트 내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추산 2,8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5개 동 500여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 측은 아파트 단지 내 변압기 불량으로 인한 군의 정전으로 보인다며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전북 군산 해상에서 전복된 김 양식장 관리선에 실종된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수색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유민 기자, 선원 2명이 실종된 상태였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실종된 선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지금까지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야간에 경비함 10여 척을 투입해 사고가 발생한 해상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조금 전부터 헬기와 육상 수색도 시작했습니다. 해경은 어제보다 파도가 잠잠해져 수색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선박은 0.5톤급 김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난 24일 새벽 작업에 나섰다 저녁쯤 연락이 끊겼는데요. 수색에 나선 지 9시간여 만인 어제 오전 7시 57분쯤 작업하던 곳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비안도 남서쪽 7.4킬로미터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선원 5명 가운데 러시아 국적 선원 2명과 한국인 선원 1명을 찾았지만 한국인 선원은 숨졌습니다. 러시아 선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조 당시 사고 선박은 뒤집혀 있었고 선원들은 배 위에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작업할 당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었다며 파도가 높게 일면서 배가 뒤집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도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났는데요. 해경은 선원 14명 가운데 1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선장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또 실종된 선원 66살 최 모 씨에 대한 수색도 밤새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최 씨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관련 업체들에 자신의 저서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동생을 취업시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감독 대상 업체들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으셨다는 혐의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공하시나요? 유 전 부시장은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쓴 책 2권을 관련 업체들이 수백 권씩 구매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뇌물의 대가 중 하나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입니다. 2016년과 2017년 업체들이 받은 금융위 표창장은 향후 금융위의 제재를 받을 시 감경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유 전 부시장이 징계 처분 없이 자리를 옮긴 과정으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청와대 특감반의 비위 사실 통보에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금융위 관계자들이 직무 유기 혐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금융위 전 행정인사과장을 3차례 조사했습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도 곧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수 부시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회의 중에 저는 그 정무위에서 충분히 답변했습니다. 이미. 검찰은 최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도 본격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홍콩 소식입니다. 선거가 끝나자 당선된 의원들과 시민들은 다시 홍콩 이공대 앞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은 없었지만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묘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홍콩 현지에서 허유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홍콩 이공대 앞에서 시민들이 다시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대가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홍콩 이공대 안에 아직 학생 수십 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이곳 이공대 앞에 모인 시민들은 밤새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벌써 일주일 넘게 학교 안에 감금돼 있는 시위대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구급대원이 탄 앰뷸런스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파 의원들은 중재를 위해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I think the best way to resolve the problem is the police leave and then the University Authority take over the management. 홍콩 경찰은 봉쇄를 풀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Once again, we appeal to those who still remain on the campus to leave in a peaceful and orderly manner. 앞서 어제 범민주 진영은 구의원 452석 가운데 85%인 388석을 싹쓸이한 선거 결과를 확인한 뒤 이공대 앞을 먼저 찾았습니다. 자신들은 학생들의 희생으로 당선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콩 경찰도 폭력 시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명분으로 이미 4천 명 넘게 체포했기 때문에 이공대 잔류생들을 무작정 풀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위대는 오늘도 도심 점심시간 번개 시위와 이공대 지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급등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여 19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와 나스닥 역시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유럽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는 미중 무역 협상에 중국발 훈풍이 불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에서 중국이 보호 강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위반의 벌금 수위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절도에 대한 범죄 성립 요건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170여 개 시설에서 생산한 가금류 수입도 허가했습니다. 중국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분야 핵심 최측근도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탰습니다. I think there's a very good chance that we'll get a phase 1 trade deal with China, but it has to be a good deal. 기술주의 상승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친중 정당을 물리치고 완승한 것도 시장 분위기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협상의 최종 타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당장 1단계 무역 합의를 앞두고 관세 철회 범위를 놓고 양국의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웨이 제재와 홍콩 사태 전개도 언제든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가능성이 커지며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코스닥도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65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24포인트 상승한 2128.74에 코스닥은 4.77포인트 오른 652.1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중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중국이 강화 조치에 나서는 등 합의 의지를 밝히며 간밤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213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우호적인 시장 환경과 업황 반등에 대한 전망이 나오며 2% 넘게 상승 중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우디 지역에서의 수주 규모 확대 소식에 이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자사치료제의 유럽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하며 그룹주 전반이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73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해마다 11월이면 중국의 습지에는 철새들이 날아드는데요. 아름다운 철새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안호이성 허산현의 둥피허 생태습지. 호사비오리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호사비오리의 등장으로 겨울철 둥피허 습지에 생기가 더해졌습니다. 有球都极高，要有干净的水源，要有丰富的这个鱼类资源，供它在这里来安全的度过这个冬天。 호사비오리는 멸종위기 보호 대상 목록인 적색 목록에 올라 있는데요. 새 중에 판다로 불릴 만큼 전 세계에 3,000마리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을 찾기 시작한 호사비오리. 올해는 가장 많은 8마리가 중국을 찾았습니다. 황허 습지에는 큰 곤이 4,000마리가 날아와 습지를 하얀 점들로 물들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만한 음식을 가져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에선 불법인데요. 현재 위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독일에서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은 일반 가정에서만 670만 톤에 이릅니다. 한 사람이 평균 82kg을 버리는 건데요. 거기에다 유통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마트 등에서 버리는 양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6월 환경운동가 2명은 한 마트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서 아직 먹을 만한 음식물을 골라냈습니다. 하지만 절도죄가 성립돼 두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결국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ass es nicht mit unserem Grundgesetz vereinbar ist, dass Lebensmittelrettung bestraft wird, aber das Wegwerfen von Lebensmitteln unbestraft bleibt. 그러나 현행법상 쓸만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타인의 재산은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Wer aus dem Müll, Joghurt, Obst, Gemüse, was auch immer nimmt, kann sich deshalb wegen Diebstahl strafbar machen. Und wenn der Müllcontainer auch noch auf einem Privatgrundstück steht, kann auch strafbarer Hausfriedensbruch dazukommen. 사법부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올 들어 130명이 넘는 여성이 배우자나 전 배우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렇게 숨진 여성이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범죄인 이른바 페미사이드를 막기 위해 프랑스 의원들과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Constat quotidien de dysfonctionnement à tous les stades du parcours des victimes de violences conjugales, police, justice. 정부도 폭력 희생 여성들을 위한 대피소 증설과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대책에 나섰습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2017년 약 8만 7천 명의 여성과 소녀가 전 세계에서 살해당했고 이 가운데 3만 명은 배우자나 파트너, 2만 명은 가족에게 희생당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여성의 스포츠가 금기시돼 왔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림픽에 도전하는 여성 유도 선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의 엄격한 해석으로 여성의 권리가 제한돼 왔던 사우디아라비아. 재작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여자 체육이 허용되면서 여성들도 스포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6월 사우디아라비아 유도 대표 선수를 육성하는 코치로 취임한 일본인 다카다 씨입니다. 다카다 씨는 곧 이 나라 특유의 문제를 알게 됐는데요. 여성들의 기초적 운동 능력이 매우 낮다는 사실입니다. 前転後転開脚前転開脚後転日本だったらちょっと簡単な運動なんですけどそれも結構難しくて 선수 가운데 한 명인 헤사 말리키 씨. 유도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운동이지만 목표는 도쿄올림픽 출전입니다. 柔道に全ての時間を捧げたいと思っています 아직 사회적 거부감이 큰 여성 스포츠에 대한 도전을 가족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말리키 씨는 자신만이 아닌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의 희망을 짊어지고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KTX와 수도권 광역전철이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파업 핵심 쟁점 대부분을 국토부와 함께 앞으로 논의하기로 미뤄 파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보도에 노태영 기자입니다. 파업 중단과 함께 열차 운행도 평상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KTX와 수도권 광역전철을 시작으로 오늘 새벽부터 제 시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복귀 직원의 교육과 운행 조정 작업에 방점을 두고 열차 운행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사 교섭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틀간 협상에서 노사가 분명히 합의한 건 임금 1.8% 인상뿐입니다. 핵심 쟁점이던 4조 2교대 인력 충원 규모는 노사와 국토부까지 참여해 이번 주 안에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노사 협상이 우선이라고 선을 긋던 국토부를 협상장에 끌어들인 건 성과입니다. 그러나 본격 교섭은 다음 달부터 하기로 해 예정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4조 2교대 근무를 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KTX, SRT 통합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노사정 한 테이블에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고 그것을 국토부가 수용을 한 거죠. 노조는 곧 합의안에 대한 찬반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파업은 잠정 중단됐지만 핵심 쟁점은 해결되지 않은 채 불씨로 남아있는 만큼 노사정 협상이 순탄하지 않다면 추가 파업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비해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1.2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았고 한낮에는 13도로 어제보다 7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상도 동해안은 오전까지 5mm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제주도는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동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이 15도, 전주와 광주, 대구와 창원이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높아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남해 먼바다와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동해안 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강원 동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전 세션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후에는 한 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이 발표되는데요. 이 소식도 뉴스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